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재배학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소개와 함께. 자, 우리 재배학 기초에 들어갈 거고요. 재배학, 그리고 여러분이 재배학 요 강의가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9급, 7급, 지도, 연구사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거의 농업직렬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재배학을 공통 과목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 들어가죠. 그리고 전공 과목인 재배, 식작 들어가고요. 또 7급 과목은 또 추가적으로 토양하고 생물이 들어가죠. 재배, 식작, 토양, 생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도연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 생리, 그리고 토양학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건 지역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리고 지도론. 자, 이렇게, 이런 과목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잠깐 표지를 보시면은, 컨셉 재배학이에요. 그리고 여기 금박으로 기술직 1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컨셉 교재가 1등 맞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에 가셔서 재배학 검색하시면은 이 컨셉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 교재가 해마다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신간이 출간이 되면은 다시 판매 지수가 제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새로 출간되면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판매 지수가 정확하게 반영을 안 돼요. 이게 계속 누적해서 누적 데이터로 간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꽤 높을 건데, 어쨌든 다른 교재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교재이고 많이 판매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합격생들이 컨셉은 다 들고 가세요. 단 한 명 예외 없이 컨셉 시리즈는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장사원이라는 사람이 자, 이 강사, 자,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잖아. 얘 누구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려야죠. 우리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편저자 양력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좀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 준비하는 시험이 뭐죠? 9급 시험, 7급 시험, 지도사, 연구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험들을 제가 모두 합격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들도 다 출제를 해서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로서의 검증도 끝났어요, 사실은. 제가 시험을 일단 합격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출제를 했다는 거. 이보다 강사로서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양력 볼게요. 7급, 9급 시험 합격, 지도사, 연구사 시험 합격했고요.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출제했었고요. 5급 사무관 승진 시험도 출제를 했고요. 지도사 시험도 연구사 시험도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로 재직하다가 사실서 제출하고 현재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강의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로 저서로서도 보시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요. 재배학, 식용작물, 토양학, 생물학, 지도론, 작물생리, 이 모든 교재를 다 출간했어요. 6권이죠. 6권 출간했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집까지 다 출간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된다? 컨셉 시리즈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시험에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자, 올해 그 9급 기준이에요. 9급 기준. 예, 커트라인을 보면, 보통 84점, 80점에서 한 90점대, 90점대 초반, 여기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80점대, 70점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70점대로. 거의 한 80점대 초반에서 90점대 초반, 이렇게 커트라인이 만들어져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직 기준이에요. 지방직은 워낙 지자체 특수성에 따라서 점수 등락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가직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92점이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84점이었어요. 커트라인이. 자, 작년에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고 올해는 문제가 쉽게 나왔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또 지방직 같은 경우는 올해 지방직 같은 경우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요 60점대도 있어요. 60점대. 야, 60점대에서 80점대까지 지방직이 그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운이 좋으면 60점대 그 해당 지자체에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쉽게 합격을 해요. 또 어떤 데는 90점대도 있어요. 90점이 넘어가는.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90점 넘게 그 득점을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60점 넘었는데 그냥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 점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합격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예. 근데 내가 90점을 넘는데 떨어졌어. 운이 안 따라졌어요. 공무원은 운이 정말 많이 작용해요. 그렇잖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험 문제지를 받아서 응시했는데 90점 나오는데 떨어지고 60점인데 합격해요. 어떤 지역은 과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합격자가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지금 경쟁률을 볼까요? 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어. 경쟁률이 20대 1이야. 근데 과락률이 50%를 넘어요. 과락률이 50% 넘어요. 그러면 이거 경쟁률 20대 1은 뻥 경쟁률이죠. 실질 경쟁률은 뭐라는 거야? 10대 1이 안 된다는 얘기야. 10대 1이면은 해볼 만하죠. 그래도 어려운가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더 줄여줄게요. 5대 1. 이 정도 해볼 만한가요? 5대 1이야. 실질 경쟁률은 5대 1밖에 안 돼요. 왜요? 자, 이거 통계 수치상 5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실제 경쟁률이, 요번에 경쟁률이 20대 1이 안 됐어요. 20대 1이 거의 20대 1 근처까지는 왔는데, 20대 1이 안 됐고요. 과락률 50%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10대 1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수를 보면은, 요번 점수가 92점이잖아. 여기 100점, 여기 92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과락자 40점이 안 되는,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나오면 과락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락자가 여기 50%가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40점대, 50점대, 50점대, 60점대, 70점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50점, 60점에 있는 사람, 50점, 60점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합격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사실상 경쟁자는 70점, 80점 그 이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 정규분포 곡선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정규분포 곡선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50점대, 60점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야. 예.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는, 여기는 과락으로 떨어졌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걸러낼 수 있겠죠. 그럼 10대 1이었던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5대 1로 뚝 떨어져요. 여러분 경쟁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합격권에 근접한 사람들만. 그러면 5대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라떼는. 제가 시험 볼 당시에는 20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97년 IMF가 있었잖아. IMF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외환을 갚기 위해서 국가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럼 다이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인력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법이야. 그럼 공무원 현재 있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 인력을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97년 IMF 터지고 나서 그 이듬해 DJ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DJ 정부 때 엄청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3년 만에 IMF에 빌린 돈을 전부 다 상환을 해요. 그때 동안 허리띠 잔뜩 졸라매고 공무원들 선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100대 1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예, 제가 볼 때만 해도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9급은 50대 1은 다 넘었고요. 7급 같은 경우는 100대 1, 200대 1까지도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공무원을 확 늘리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IMF 그 상환 했으니까 대출 상환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신규 인력을 뽑게 돼요.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경쟁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했다. 근데 여러분은 엄청 좋아진 거야. 괜찮죠. 이 정도면 5대 1이면. 그리고 재수만 좋으면 여러분 운만 좋으면 60점대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예, 이건 조금 진짜 운이 좋은 경우고 70점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한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격하기 위한 변수. 뭐 변수는 진짜 많잖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나열해 볼게요. 일단은 교재,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또 변수로서 시간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은 안 돼요. 자본주의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 있죠? 공부하는 장소, 공부 방법 있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건 여러분의 합격에 대한 열망,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교재 해볼까요? 교재는 이미 선택했어요. 컨셉 한 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컨셉만 보세요. 이 컨셉 한 권으로도 완벽하게 합격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보겠다. 다른 책들은 그 매년 업데이트가 안 돼요. 제 컨셉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예, 올해 출제됐으면은 바로 업데이트해서 이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바로 업데이트를 해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있는데 가끔씩 문제들이 벗어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재배학이라는 그 범주가 있단 말이야. 이 재배학. 예, 이렇게 재배학이죠. 이 재배학의 범주예요. 출제 범주. 근데 이 재배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토양학이라든가 이렇게, 예, 토양학이라든가 아니면 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생리학이라든가 이렇게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중첩되는 영역. 그러면 보통 문제는 요 안에서 출제가 되는데 가끔씩 여기서 출제되는 요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보시면 돼요. 밖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운에 달려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수험생들 누구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려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9급만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재배식작을 공부하는데 토양학도 준비하고 생물 지도론 아니죠. 생리학도 보고 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영역을 확장해서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언제 국어하고 영어 공부할 거야? 국어, 영어가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어, 영어 점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점수 낼 수 있는 거는 전공 과목이야. 전공에서 여러분 100점씩 쳐줘야 돼요. 100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90점 이상은 쳐줘야 돼요. 아니, 올해 커트라인이 어디야? 92점이라고 했잖아. 92점인데, 야, 재배식작에서 90점 나오면은 국어, 영어, 국사가 95점씩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전공에서 90점씩 어떻게 내냐고. 95점, 100점씩 내줘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이거는 90점 넘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 100점씩 나와주긴 하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90점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 80점대 중반, 후반 요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건 전공에서 쉽게 내줘야 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전공은 최소화 시간만 들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책 한 권만 단권화 시켜야 된다는 거. 물론 자, 지도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공 서적 같이 보는 것을 뭐 봐도 됩니다. 예.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니고 같이 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거는 제가 지도연구사는 재배학 요기에서 설명 안 드리고요. 다른 과목, 뭐 지도론이나 여기 생리학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OT 시간에. 자, 여기는 주로 구급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교재는 뭐만 본다. 컨셉 한 것만 봐도 여러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다. 합격한다.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필수예요. 장사원 지금 장사하고 있네? 아니야. 저도 라떼도 강의를 했어요. 저도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 2달 동안 요 교재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나 혼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질질질질질 끌어가지고 6개월, 1년씩 가져가요. 핵심 파악 못하면서. 그러니까 강의는 처음에 딱 듣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럼 강의는 어떻게 들을까? 몇 번을 들어야 될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여러 번 듣는 걸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딱 강의를 한 번 들을 때 정확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몇 번 들을 수 있잖아. 몇 번 듣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내가 시간을 그만큼 할애한다는 뜻이거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 강의를 3번, 그 이상 듣는다? 아니, 국어하고 영어는 언제 공부할 거야? 국어하고 영어는 이거 시간 엄청 잡아먹는데. 저도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 저도 여러분처럼 수험생이었잖아요. 국어, 영어 시간이 진짜 많이 잡아먹는 걸. 그다음 국사도 만만치 않고. 그럼 전공에서 어찌됐든 시간을 많이 압축하고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강의를 좀 한 번을 듣더라도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들으세요. 예, 당연히 강의 들을 때 스마트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예, 스마트폰 그냥 딱 엎어놓고 있어요. 아니면 꺼버리시든가. 자,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시간 관리 진짜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시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동네 어르신들 한 60대, 70대 이제 은퇴하신 분들한테 1년은 긴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야? 은퇴하신 분들한테 1년은 긴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야? 별로요. 예. 내가 60이 되고 은퇴했어요. 60이 넘었어. 1년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20대 때 이제 대학 막 졸업하고 그 1년은 어때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예, 60, 70대의 1년보다 20대의 1년이 압도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년 안에 빨리 합격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또 시간은 돈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진짜 그래요. 자, 30세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30세, 20세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볼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30세, 이제 정년 60세라고 가정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합격하면 65세의 정년이 될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60세니까 자, 30세 합격을 해서 언제 퇴임을 하는 거야? 60에 퇴임을 해요. 자, 그럼 20세가 퇴임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예, 앞으로 10년 더 근무해서 60세, 이때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때 50세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입직을 하잖아. 예, 지금 당장 똑같은 동기잖아. 20세나 30세나 동기 때 합격하면 월급이 이 사람이 더 많아? 아니지. 똑같지. 월급 똑같아. 자, 월급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물론 이제 개인 진급 여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월급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빨리 합격하면은 언제 차이 나는 거야? 요때부터 차이 나는 거야. 요때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이 30년 뒤에 연봉은 얼마일까? 처음 입직했을 때 연봉은 얼마야? 지금
연봉 얼마야? 지금 연봉이 한 3천 정도 돼요. 3천만 원. 그러면 30년 뒤에는 연봉이 얼마 될까요? 최소한 6천만 원이에요.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6천만 원 될 거라고요. 6천 이상 돼요. 그 이상 돼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서울시 한 15년 근무한 7급 공무원 있죠? 서울시에서 한 15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이 연봉이 5천만 원이거든요. 15년 근무했다고. 그럼 지금 30년 근무했잖아. 그럼 6천만 원 넘죠. 6천 넘는다니까.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야. 6, 7천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 1년은, 빨리 합격한 1년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야? 6천,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1년 빨리 합격하면 6천에서 7천만 원을 여러분이 세이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당장 합격하는 게 좋아. 내년에 난 천천히 합격할 거야. 그거 아니야. 빨리 합격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요. 많이는 아니도 돈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뭐가 들어가요? 일단 강의해야 되잖아. 교재도 사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의식주 해결해야 되잖아. 의식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옷 입는 거 보면 필요 없죠. 주거, 사실은 여러분 집에서 있으면 주거도 큰 돈은 안 들어가죠. 물론 이제 밖에 나와 있으면 주거 비용도 들어가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밥 먹는 돈, 이거 들어가겠죠. 밥 먹는 돈, 책값, 강의료, 뭐 이런 것들. 자, 이거 누구한테 의탁할 수밖에 없어? 부모님한테. 예, 의지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알바해야 되거든? 알바 하지 마세요. 이거 알바 하다가는 여러분 1년이 날아간다니까? 여러분 1년은 얼마짜리야? 6, 7천만 원짜리라니까? 그리고 앞으로 6, 7천, 10년 더 남았잖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10년 동안 몇 억이야? 7억이야, 7억. 호봉 계속 올라가거든, 지금. 7억 이상의 가치라고요. 알바, 지금 여러분 돈 당장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뭐 알바란다. 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 이거. 그냥 부모님한테 제발 좀 빌려주세요. 나 공부할 때 합격할 때까지. 그리고 합격하시고 부모님한테 좀 그 선물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 또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딱 1년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세요. 자, 그럼 공부 장소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 장소? 이거는 공부 장소는 개방된 곳에서 하세요. 닫혀 있는 곳에서 하지 마세요. 예, 열려 있는 곳. 공공도서관 아니면은 일반 도서관 아니면 스터디 카페든 뭐든 무조건 열려 있는 공간. 닫혀 있는 공간 들어가지 마시고. 예, 열려 있을 때 내가 스마트폰을 덜 보게 되고 아니면은 또 집중을 더 하게 돼요. 왜냐면 주변에 시선들이 있잖아. 그리고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서로를 경쟁하거든요. 예. 뭐 서로 말은 하진 않지만 눈빛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게을리하기가 좀 민망해요. 그래서 서로 가능하면 공개된, 개방된 그런 장소에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겠죠. 이동하는 시간은 최소화 시켜주시고요. 자, 공부 방법에는 왕도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한 방법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책 보는 방법은 일단 제가 강의하는 방식을 보면은 책 보는 방법 요령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될 거거든요. 그거야. 책 보는 방식은 카테고리 형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늘 책을 볼 때 전체 카테고리를 전체 조망을 해주거든요. 전체 카테고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중 카테고리, 소 카테고리, 또 마이크로 카테고리, 계속 카테고리, 점점 카테고리를 점점 큰 카테고리에서 줄여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거, 일단은 첫 번째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 듣고 발췌독하세요. 강의한 곳과 그리고 기출된 부분만 발췌하세요. 이거를 발췌를 한 최소 3회 이상 하세요. 3회 이상. 그리고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강의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스킵하세요. 그거 자꾸 이해하려고 계속 들고 있어봐야 시간만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냥 스킵하시라고 계속 넘기세요. 처음일수록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넘기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독수야.
이 회독수, 3회독, 4회독을 넘어가면은 처음에 몰랐던 개념들, 이해하지 않았던 문장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5회독 이상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건 그래도 스킵하세요. 중요한 건 암기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정독 한두 번 정도 해주세요. 네. 처음부터 정독하는 바보는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야. 책을 정독한다고? 미친 거야? 수험서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파레토 법칙 알아요? 우리는 늘 효율성을 따져야 되거든. 파레토 법칙이 뭐야? 2080 법칙이요. 2080 법칙.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교재 있잖아요. 이 두꺼운 교재 있잖아요. 이 진짜 중요한 거는 대부분 많은 문제들은 20%에서 출제가 돼요. 20%에서 몇 문제가? 80%가. 진짜 중요한 20%를 뭐 하라는 거야? 발췌독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80%거든. 그 80%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20%의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20%야. 그래서 그 20%에 집중하자고. 그리고 나중에 정독을 통해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거 걸러내 주잖아. 예, 그것까지 다 잡아가 주자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예,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자,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 하지 마세요. 친구 하지 마세요. 만나지 말고요. 애인 만나지 말고 부모님, 그 가족에서 일하는 그 여러 가지 행사 참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부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합격하면은 그때 챙기시면 돼요. 친구 1년 동안 안 만난다고 친구가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애인 1년 동안 안 만난다고 사라져요. 예, 사라질 수 있어요. 애인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좀 기다려달라 했는데 좀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인연이 아닌 거야. 예, 내 인연이 되는 거죠. 내 인연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예, 여성들도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 이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인연, 내 이놈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애인이 기다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차피 내 수험생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 좀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져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예. 자, 일단은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는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공부 시간도 순공 시간 있죠. 순공 시간을 8시간에서 한 10시간은 꼭 확보를 해주세요. 수면 시간은 얼마나 잡을까요? 수면 시간은 수면 시간도 8시간에서 10시간 하세요. 저는 자고 싶을 만큼 계속 잤어요. 그리고 순공 시간도 요 시간 꼭 지켰어요. 8시간에서 10시간. 10시간 이상 하는 거는 사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자, 이거 나는 그러면은 5시간만 공부할래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엉덩이 깔고 계속 꿋꿋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미련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뇌가 가장 활성화되고 바짝하고 치고 나오는 그런 공부 스타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이 공무원 준비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밥 먹고 이동하고 그리고 기타 여가 생활 그리고 일주일에 일요일 정도는 비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일요일 통으로 비우면 안 돼. 일요일 중에서도 오전은 공부 시간, 하루에 4시간은 공부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여가 생활 즐기세요. 아니면 친구 관계, 지인 관계 이거 챙기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그럼 일요일을 통으로 쉬면 안 되는 게 일요일을 완전히 통으로 다 쉬어버리잖아. 그럼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죠. 영향이 미쳐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한다. 예, 그 명절 당일도 그냥 쭉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쭉은 아니더라도 그 4시간은 최소한 4시간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분 선배잖아요. 공부한 바가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운동 있죠. 운동은 이거 매일 하세요. 1시간. 거르지 마세요. 거르지 마요. 매일 하세요. 자, 운동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학원에 운동하는 뭐 학원에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또 등록하면은 또 시간에 얽매여야 되고 또 돈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 근데 또 운동원에도 또 돈 들이는 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하세요. 러닝으로 끝나시거나 아니면 빨리 걷기. 땀이 좀 나야 돼. 운동하면서 땀 나야 된다. 빨리 걷기. 심장이 쿵쿵쿵쿵쿵 좀 가파르게 뛰어야지 진짜 운동한 거거든요. 땀 나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쌓인 그 찌꺼기가 배출이 될 수가 있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매일 운동하자. 나는 정말 운동할 게 거리가 없어요. 계단 오르기 하세요. 계단. 아파트 계단 아니면 빌라 계단 계속 오르고 내리고 내릴 때는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은 계단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합격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의지 이것만 있다라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들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 합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최상의 조건일지라도 의지가 없으면은 합격 절대 안 돼요. 그만큼 의지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이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내 의지가 정말 내가 공무원을 하고 싶은지, 이것도 사실 몰라요. 저도 공무원을 하면서, 내가 이게 가야 할 길이 맞나? 저는 사실 공무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9급, 7급 지도 연구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 연구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또 더 다른 일을 또 해보고 싶었거든요. 박사 과정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들어갔던 것이고,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꿈은 다 다르잖아. 여러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 꿈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20대 또는 30대 초반일 텐데 처음부터 이 꿈을 내 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한 40대가 넘어도 내 꿈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나서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20대는 내 꿈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 꿈이 뭔지 몰라요. 예, 찾았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예. 근데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자, 자유주의,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이 자본주의 우리 무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실현이 됐어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직업으로서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활하다 보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을 여러분은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장사원이 여러분을 선택시켜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요. 수험 기간이 2년, 3년 길어지는 게 좋겠어요? 그럼 3년 공부한 사람이 빨리 합격할까요? 아니요. 이제 스타트 끄는 사람하고 3년 동안 계속 떨어진 사람하고 내년 시험에 누가 더 빨리 합격할까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이제 스타트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져요. 3년차 공부한 사람들은 일단 긴장감도 떨어지고 다 아는 내용 같고
집중력 떨어지고 또 자괴감도 들고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 막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슬럼프가 만나게 되는데 내가 이 시험 준비하다가 떨어졌어요. 아, 시험 포기할 거야.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지금 꿈이 뭔지 모르는 상태야. 계속 떨어져서 지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공무원을 합격하고 근무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는 케이스. 이건 두 번째 케이스야. 어떤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까요? 떨어진 사람은 계속 실패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공무원을 일단 합격한 사람은 성공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이런 성공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더 크게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하기로 선택을 했잖아. 그러면 일단 합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찾아서 또 다시 계속 선택해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성공 경험, 두 번째 성공 경험, 세 번째 성공 경험이 보다 큰 성공을 낳게 된다는 거.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공무원 지금 우리는 공시하는 거잖아, 공시. 공시는 이건 그냥 테스트일 뿐이야. 테스트일 뿐이라고. 사지선이야, 사지. 사지선다. 네, 그냥 네 가지 문장 중에서 무조건 정답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진리 탐구,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진리 탐구 하지 마. 여기서 팩트 체크 하려고 하지 마. 아시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이 대학 다닐 적에 대학 교과서 있잖아. 그 대학 교과서가 다 진리만을 반영할까요? 그게 다 팩트일까요? 아니야.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뭐 재배학이라든가 이런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이고 자연과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진짜 자연 법칙일까? 아니라니까. 이게 최근 과학계에서 계속 뒤집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학교 교과서에서 기술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단지 대학교 교과서에서 기술한 내용대로 나는 답변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정답인 거니까. 그게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주제인데 재배학에서 기술하는 내용과 토양에서 기술한 내용과 생리학에서 기술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배학하고 토양하고 생리학하고 서로 상충하는데 어떤 게 사실이야? 어떤 게 팩트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재배학에서는 재배학대로, 토양학은 토양학대로, 생리학은 생리학대로 각자 따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 자꾸 그거를 진실 여부를 따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교과서에서 이렇게 기술했구나. 그렇게만 하시자.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은 거의 오탈자는 없거든요. 가끔씩 오탈자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탈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예, 괜찮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 자, 그리고 공부하면서 또 계획표 있잖아요. 계획표는 꼭 작성하세요. 반드시. 이거 필수예요. 계획표. 반드시 작성하세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계획표를, 뭐 사람마다 계획표가 작성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자, 계획표 제목 붙여야죠. 뭐 어떻게 제목 붙일까?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시험, 합격. 단순해야 돼. 그 날짜가 쓰여 있어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시험, 합격. 여기까지. 그게 목표야. 우리는 1년 안에 단기 목표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중단기 목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계획표를 한 반으로 딱 접어요.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A4 용지다. 반을 접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책상에 앉으면은 책상 앞에 딱 세워놔. 책상 앞에 세워놔. 그리고 내 계획표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계획표상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이다, 10월 달이다. 이렇게 돼 있어. 9월 달은 4주로 구성돼 있잖아. 9월 4주 계획.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계획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월, 11월, 11월에서 맨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월 달에 시험이 본다. 그러면 4월 달까지 총 그 시험 디데이까지 계획표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오른쪽 빈칸이잖아. 오른쪽 빈칸 뭘 해야 될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작성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 써놓으세요. 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합격하고 나서 실천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실행.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런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엔돌핀이 막 돌기 시작해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버킷리스트가. 그리고 실제로 작은 걸 행할 수 있는 거, 크고 작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하고 싶은 거 다 써놓으시면 돼요. 내가 합격하면 양양에서 요즘 양양이 핫플레이스잖아, 젊은이들의. 예, 뭐 바다에서 즐길 거야. 그 합격 후 이번 여름을 찢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내가 합격하고 나서 뭐 아프리카 어디를 여행 가겠어.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써놓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OT를 거의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한데 이거 필요한 이야기는 자, 가다 중간중간에 생각나면 그때 또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 이외의 내용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예, 하더라도 아주 짧게만 이야기를 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강의에 집중해서. 왜냐면 제가 제 신변 잡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다 시간이고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제가 좀 빼앗는 거기 때문에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시간 관리 철저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줄이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줄이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1년 빨리 합격하는 게 여러분의 6천만 원, 7천만 원 연봉을 올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인간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그 역량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역량이 높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잖아. 보잘 것 없잖아. 그러면은 옆에 있던 친구들 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본인의 역량, 본인의 가치관,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예. 자, 됐죠? 그리고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 운동. 예, 시간 관리해라, 운동 관리해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 직업 공무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업 공무원이. 이 직업 공무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 직업 공무원은 수단에 불과해. 수단. 이건 수단인 거고, 예,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개개인마다의 꿈을 실현하는 거죠. 알겠죠? 자, 필요한 얘기는 차후에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 자, 재배야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합격합시다. 수고했습니다.